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분수에 대해서 특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분수에 대해서 여러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봤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자면은 분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분수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분수를 제대로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분수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분수 총정리를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쭉 살펴볼 텐데요.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이게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시간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분수를 공부하면 한결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먼저 분수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수란 2를 나눈 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를 나눈 수예요. 분수 나눌 분의 수인데 저 수 중에서 그냥 수가 아니라 2를 나눈 수예요. 2를 나눈 수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수는 가로줄이 있으면은 이 가로줄 위와 아래에 자연수를 써서 만든 형태입니다. 위에 2, 아래에다가 3 이런 식으로 써서 만든 형태가 이게 분수가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소수란하고 소수가 나와 있는데요. 소수를 선생님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 소수 또한 1보다 작은 수를 의미합니다. 작을 수의 수수입니다. 그래서 작은 수의 의미죠. 작은 수인데 그 작다라는 게 1보다 작은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의 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엄밀히 따져보면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분수와 소수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형태가 다르죠. 분수는 가로줄 위아래에 자연수를 써서 만든 형태인데 소수는 소수점을 찍고 그 오른쪽에 쓴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뭐 2.3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소수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것은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점은 소수점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수가 소수입니다. 1보다 작은 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뭐 분수도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의 수라고 했는데 뭐 3분의 4는 그럼 분수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분수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 분모와 분자 그리고 가로줄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분모는 기준이 되는 수입니다. 기준이 되는 수라는 것은 사람의 키를 이야기를 할 때, 키를 이야기할 때 키가 크다, 작다 이야기하죠. 자, 키가 크다, 작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까요?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저 친구는 키가 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또 키가 작다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나는 예쁘다고 보는데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못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 되는 수, 분수에서는 기준이 되는 수를 분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이란 수가 있으면 이 3이란 수가 큰지 작은지 그 기준을 마련해 주는 수가 이제 분모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모가 4다 그러면은 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00이다 그러면은 100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4분의 3 기준이 4인 상황에서 3의 크기와 기준이 100인 상황에서 3의 크기는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자가 갖는 크기의 의미는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분자를 보게 되면 이 분모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냅니다. 상대적인 크기. 그렇기 때문에 이 3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냥 자연수 3의 의미가 아니라 자연수 3은 손가락 3개의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분자에서 갖는 이 숫자의 의미는 분모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다. 그러면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3의 의미이고 100분의 3이다. 그러면 100조각 중에서 3의 의미이기 때문에 똑같은 3이라 할지라도 서로 의미가 다른 숫자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가로줄은 이 분모와 분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입니다. 선. 그냥 구분하는 선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를 계속 봐왔던 친구들이라면은 이 분수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요. 분수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진짜 분수와 가짜 분수, 그 다음 묶음 분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낸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면 됩니다. 자, 진짜 분수는 우리가 말하는 이름은 진분수죠. 진분수고요. 가짜 분수는 가분수입니다. 그 다음 묶음 분수는 대분수예요. 자, 이 중에서 진분수와 가분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묶음분수, 대분수는 왜 이게 묶음분수였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분수 자체를 이 대가 큰 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큰 대자의 대가 아니라 띠대자, 띠대, 묶을 대입니다. 그래서 묶어 놓은 분수가 대분수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묶어 놨냐면은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를 이렇게 묶어 놓은 게 묶은 분수 대분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 진분수, 진짜 분수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했죠. 0과 1 사이에 있는 분수, 이걸 진분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기 위해서는 분모가 분자보다 더 커야 됩니다. 분모가 분자보다 더 커야 0과 1 사이에 있는 분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분자가 더 커진다. 분자가 분모보다 더 커져 버렸다. 이 경우에는 가짜 분수다라고 해서 가분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엄마보다 아들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더 커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분의 4가 됐다. 그러면은 엄마보다 아들이 더 커졌죠. 그러면은 얘는 3분의 3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독립을 시켜줍니다. 독립을 시켜줘가지고 자연수로 만들어주죠. 그러면은 3분의 3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3분의 1을 만들어줘서 이제 묶음분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엄마와 아들 이야기는 이따 좀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의 성질을 알아볼 텐데요. 분수의 성질을 보게 되면은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여 같은 크기의 분수를 만들 수 있다가 분수의 성질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된다.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 3, 2는 6이 되고 2, 2는 4가 됩니다. 그래서 6분의 4가 되면은 처음에 있던 3분의 2와 6분의 4는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됐지만 기준이 달라졌죠. 이제 기준이 아까는 3이었지만은 이제는 기준이 6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이 바뀐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이제 통분이나 또는 덧셈, 뺄셈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준은 바꾸어 주되 분수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도록 바꾸어 주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여 같은 크기의 분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는 수는 자연수면은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볼 것에서는 또 다른 게 나오니까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분수의 성질 중에서 분모와 분자를 이제 같은 수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수로 나누어 같은 크기의 분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같은 수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공약수라는 말이 있어요. 무조건 같은 수로 나누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든다면 아까 3분의 2였죠. 3분의 2였는데 얘를 나누기 10을 하고 나누기 10을 하면 되나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0.3분의 0.2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분수의 형태를 파괴하게 됩니다. 0.3분의 0.2는 가로줄을 기준으로 위아래 자연수를 써줘야 되는데 자연수가 아닌 소수를 써줬기 때문에 분수의 형태를 파괴한 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여기에서 나눌 수 있는 수는 곱하는 것처럼 무제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한정적입니다. 무엇에 한정되어 있냐면 공약수, 분자와 분모,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2의 공약수는 1밖에 없거든요. 1밖에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수는 1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로 나누면 여전히 3분의 2가 되어 더 이상 뭐 나누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나눌 때는 항상 공약수로만 나눌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분모 분자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게 되면 최대 공약수 예를 들어서 8분의 6이다. 그러면 8분의 6의 최대 공약수는 2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2로 나누게 되면 얘는 4분의 3이 되겠죠. 이 4분의 3과 같은 분수 4분의 3에서는 4와 3, 3과 4의 공약수는 1밖에 없죠. 아까 3분의 2처럼 공약수가 1인 분수 그렇게 된 경우가 기하분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하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학년 1학기 때 약수와 배수에서 잘 배워야 되는 게 이러한 것들이 이 분수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따가 보면은 이제 최대 공약수뿐만 아니라 최소 공배수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연결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빠뜨리게 되면은 다음 공부하는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가 1인 경우 최소 단위가 되죠. 그래서 분모가 8이다. 그러면은 8분의 1은 이 엄마가 8인 분수의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수를 단위가 될 수 있는 분수다라고 해서 단위 분수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단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앞에다가 단위라는 말을 붙이고요. 그게 분수면은 단위 분수. 그 다음에 넓이다. 그러면 단위 넓이. 무게다. 단위 무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다. 그러면은 이 넓이가 1제곱cm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또 단위 넓이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는 단위가 될 수 있는 분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분수의 크기 비교는 서열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서열 정리. 서열 정리는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자, 서열 정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로 서열을 정리를 많이 하죠. 형, 동생하고 언니, 동생 하려면은 나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엄마보다 나이가 20살 적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나는 우리 엄마보다 30살 적어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0살 적은 친구가 더 나이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의 엄마가 40살이다. 40살이다. 그리고 이쪽 엄마가 마찬가지로 40살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20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0살이 적으니까 10살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20살이 더 많겠죠. 그런데 이게 엄마의 나이가 다르단 말이야. 엄마가 이쪽 엄마 나이는 60이라고 해봅시다. 자, 60살이야. 60살인데 30살이 적으니까는 이 친구는 30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30살은 20살보다 더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의 나이가 다르게 되면은 이 서열 정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나이가 같을 때를 기준으로 서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엄마 나이가 같다면 아들들의 나이는 서열 정리가 가능합니다. 너는 몇 살, 너는 몇 살이기 때문에 네가 형, 나는 동생 이런 식으로 제 서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나이가 다를 경우에는 이걸 같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우리는 통분이라고 하죠. 좀 전에 크기가 같은 분수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또는 나누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의 나이를 같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통분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게 만들어진 엄마의 나이를 공통분모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엄마의 나이가 40살이고
아들은 20살이죠. 그런데 여기는 60살인데 30살이죠. 그러면은 40살일 때 이 친구는 몇 살이었을까요?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20을 빼게 되니까 10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엄마가 40살 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는 20살, 여기는 10살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엄마의 나이를 똑같이 맞춰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똑같이 맞춰놓은 엄마의 나이를 우리는 공통분모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 40으로 맞출 수도 있겠고, 또 20년 후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를 60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공통분모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공통분모는, 분수에서 공통분모라는 것은 두 분모의 공배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8과 6이 있다. 두 분모가 하나는 8이고 하나는 6이다 라고 했을 때 이 8과 6의 공배수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공배수를 만들려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그렇기 때문에 8과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2로 나누면 4가 되고 여기는 3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6, 4, 24가 되죠. 그러면 24가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24를 공통분모로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24의 배수인 48, 그 다음에 72, 그 다음에 96, 얘네들을 몽땅 다 제 공통분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공배수로 만들게 되면 수가 가장 작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작게 만들고 싶을 때는 최소 공배수로 만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8과 6 그냥 곱하면 안 되나요? 곱해도 됩니다. 8, 6, 48. 이 여기에 공배수에 해당이 되죠. 곱도 공배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곱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곱을 이용해 가지고 공통분모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좀 작게 만들고 싶어 한다면은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고요. 뭐 나는 더 큰 수로 만들고 싶어 하면은 뭐 70이나 96을 만들어도 되는데, 이걸 만드는 과정이 오히려 복잡해지기 때문에 주로 쓰는 방법은 최소 공배수로 만들거나 아니면 두 분모의 곱으로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 앞에서 이제 충분히 공부가 안 되면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여기 통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뭐 약분이 잘 되지 않고, 그래 버리면은 어려워지죠. 자, 이 개념을 설명하게 되면은, 자, 엄마가 같아요. 엄마가 같고 형제가 둘이 있어요. 형제가 8살짜리가 있고 7살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8살하고 7살인데 나이를 더하게 되면은 15살이 되죠. 15살이 됩니다. 그러면은 엄마의 나이는 그대로죠. 예를 들어서 엄마의 나이가 40이다 라고 했을 때 40분의 8이 되고 여기는 40분의 7이 되겠죠. 그런데 자, 두를 더했어. 자식들 아들 둘의 나이를 더했는데 엄마 나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나이는 그대로 있고, 엄마 나이는 그대로 40이고 아들들의 나이를 더했더니 15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8살이 되고 그 다음에 동생은 27살이 됐어요. 자, 이때 물론 엄마는 나이를 드시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40분의 28이 되고 40분의 27이 되겠죠. 자, 이 형제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나이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 40을 해야죠. 그러면은 55가 되겠죠. 55가 됩니다. 자, 이 두 나이를 더했더니 엄마의 나이보다 더 많아졌어요. 형제 간의 나이가 합쳐 놓으니까 엄마의 나이보다 더 많아졌어. 자, 그러면은 이제 40보다 넘는 부분 놔두고 40은 이제 독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40을 뺀 15, 40분의 15만 남기고 40은 독립시켜가지고 여기에다가 2를 붙여주죠. 이게 이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는 과정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형제들 나이 차이는 어떻게 돼요? 1살 차이입니다. 엄마 나이는 몇인데요? 49대로 있고요. 자, 여기서 빼게 되면 형 나이에서 동생 나이를 뺐더니 1이 되죠. 1살 차이죠. 그래도 엄마의 나이는 변함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엄마의 나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 있고 3분의 2가 있어요. 얘를 더하려고 그래. 근데 1과 2를 더할 수 있어요? 없겠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둘은 형제가 아니에요. 왜? 엄마가 다르죠. 여기는 4고 여기는 3이니까 엄마가 다른데 형제가 될 수 없겠죠. 형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물론 진짜 형제는 아니겠지만은 형제처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엄마의 나이를 갖게 해줍니다. 이제 통분을 하겠죠. 자, 통분. 자,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을 해줍니다.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3을 곱하고 여기에서 3을 곱합니다. 그러면 4, 3, 12분의 1, 3은 3이 되고 더하기 여기다는 이제 4를 곱해주겠죠. 그 다음 여기에도 4를 곱해주고 그럼 4, 3, 12분의 2, 4, 8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둘이 서로 분모가 같아졌죠. 분모가 같아졌어. 엄마가 같아졌기 때문에 이제 형제가 둘은 이제 형제가 됐어요. 형제가 됐으니까 이제 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2분의 11, 3하고 8을 더해서 12분의 11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뺄셈을 한다. 마찬가지로 3분의 2에서 4분의 1을 뺀다라고 한다면은 엄마를 갖게 만들어주는 통분 과정을 거치게 되면 12분의 8 빼기 12분의 3이 되겠죠. 자, 이제 엄마가 같아졌으니까 형제들의 나이를 빼면 된다. 8살과 3살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에서 3을 빼니까는 5가 되죠. 그래서 엄마 나이는 12, 그래서 12분의 5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엄마를 갖게 만들어 주고 나서 더하거나 뺄 수 있다. 또 그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서열 정리를 하는데도 이렇게 통분, 엄마의 나이를 갖게 해주는 이 통분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더하거나 뺄 때도 마찬가지로 엄마의 나이를 갖게 해주는 통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총정리, 개념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분수가 무엇인지 이제 대충 감이 오나요? 자, 이렇게 감이 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특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